대공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도 많이 당황을 하셨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 이제 피크 시간인데 어떡하냐, 나는 보상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시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펌프를 교체를 했는데 수리가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또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요? 일정 수위가 차면 이제 물을 외부로 이제 흘려보내는데 흘려보내는 배관까지 막혀 있더라고요. 이물질 등등으로.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장인 박태도입니다. 오늘도 저희 BSN 케어에 성재 대리를 좀 모시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문제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두 번째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시설 보수 관련한 것들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에 있는 어떤 건물일까요? 삼성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건물 사이즈가 큰 편은 아닌데 생각보다 이런저런 보수들을 많이 진행했던 것 같아서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고 실제로 이거 저희가 오늘 소개드린 얘기는 몇 달 전에 시설 보수를 했던 내용들이고 지금은 좀 대대적으로 저희가 도맡아서 내부랑 외부 인테리어까지 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건물을 매입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소유하고 있던 그 매도인 분께서 관리를 굉장히 좀 미진하게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일이 좀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재 대리가 좀 고생을 많이 했고 애착이 좀 많이 가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일들이 있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보다 큰 사안들이 많았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전 이 영상 처음 봤어요. 지금 저희도 꽤나 충격 먹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비가 올 때가 아니잖아요. 이때가. 맞습니다. 엄청 화창한 날씨였고 어디서 이렇게 흐르는 거죠? 보시면 지금 현재 상태가 2층 수도 배관이 파손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원인은 이제 수도 배관 파이프가 찢어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찢어졌어요? 그게 그렇게 쉽게 찢어지는 제품이 아닐 텐데. 상수도관은 이제 수압이 강한 편인데 이제 배관을 휘어지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물이 지나갈 때 배관이 지나치게 휘어져 있다면 이제 큰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게 되면 찢어질 확률도 높고 노후가 이제 빠르게 진행될 확률도 높고. 근데 그걸 다 보완하려고 원래는 어떤 설비들을 추가하거나 좀 조치를 할 텐데 그게 안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저희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수도 배관이 이제 지나가는 위치를 보니까 과하게 휘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그 자리에는 이제 압력이 이제 과하게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음새 이제 좀 에이콘 배관이라고 하죠. 수직 배관을 이음새로 띄워줘서 압력을 최소화하고 이제 부드럽게 이어주는 그런 부속을 이제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체결이 되고 일부는 되지 않았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사례 같은 경우는 건물 벽에 매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참 찾기도 애매하고 뭔가 설비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좀 원인을 특정하기도 어려웠던 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사례들 몇 번 겪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유출을 하고 좀 명확하게 좀 탐지를 해서 바로 벽을 깐 다음에 배관의 상태를 확인하고 좀 조치를 했는데요. 우선 저희가 사전에 이제 임차인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네. 물이 샌다. 이 화창한 날씨에 뜬금없이. 저희는 보통 누수가 진행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은 비가 올 때가 우천시에 이제 가장 많기는 한데 날씨도 화창하고 이제 문제가 없던 건물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 이제 담당자가 먼저 가서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저희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배관에서 이제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겠다 해서 저희가 업체를 빠르게 수배를 했고요. 네.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운전하면서 쓰고 있네요. 이쪽은 통신함이고 통신함에서 아예 물이 이렇게 줄줄 새고 있었고요. 영상을 또 하나 보시면 전기 분전함입니다. 물이 줄줄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진짜 위험한데 이렇게 되면. 위쪽에서 이렇게 줄줄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고 이 건물은 임차인들이 모두 이제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보니까 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기도 했거든요. 저 요즘에 전기가 안 중요한 업종이 없죠 사실. 맞습니다. 뭐 진짜 그렇지만. 뭐 저희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 IT 업체를 이제 운영하시는 건물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런 고사양의 컴퓨터를 몇십 대씩 돌리는 데도 있고 그보다 뭐 더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를 정말 몇 대씩 운영을 하시니까 전기가 끊기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누수가 전선을 근접해서 생긴다는 거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일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을 확인해보고 제 사태가 심각하니까 임대인 이제 대표님께 이제 급하게 안내를 드리고 급히 공사를 진행하겠다. 누수 탐지부터 진행하고 이제 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라면 임차인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이제 영업을 중단시키고
바로 업체를 수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히 이제 업체가 도착을 했고요. 여러 누수 탐지 장비를 사용해서 이건 지금 청음 장비이고요. 네. 누수 위치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대공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도 많이 당황을 하셨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지금 이제 피크 시간인데 어떡하냐? 나는 보상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시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저희 임대인 측에서 영업 손실 배상은 해드렸고요. 이제 어쨌든 양해를 구하고 이대로 방치를 하면 그 이후에도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저녁 초저녁이죠. 한 6시경 딱 이제 마감을 쳐버리고 바로 이제 업체를 수배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야근을 많이 했죠. 오래 했죠. 덕분에 새벽까지도 네. 근무를 하고 택시 타고 귀가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거의 한 6시간 넘게 작업을 하고 계속 참관을 한 건데 뭐 어떤 게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사실 저도 적잖이 놀랐던 게 업체 측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본인들도 이제 장비를 사용을 해서 위치를 이제 추적을 하는데 사실 정확한 위치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일 수도 배관 바로 이제 근처가 아니라 배관이 이제 쭉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타일도 까내고 전부 다 드러내야 하는 대공사가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인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안에 있는 직기류도 다 치워야 되고 비용도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진을 보시면 바로 반대편이 그냥 수도 계량기거든요. 네. 다행히 바로 입구 쪽에서 찢어진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잘 찾았고 다행히 문제도 피해가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특정이 돼서 그나마 무탈이 끝났네요. 정말 그나마였는데도 정말 적잖이 당황한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참 물이 무서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마감까지 다 완료를 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전기 분전함에도 물이 엄청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차단기가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 물이 흐르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보수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럼요. 임대인 측에 안내를 드려서 차단기도 이제 교체를 했고요. 문제는 임차인분들께서 다 이제 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거의 자정까지 업무를 보세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마감을 하고 난 이후에 전기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도 이제 작업자를 투입시켜서 이제 교체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참 저희도 곤란한 것 같아요. 평일에 이제 뭐 업무나 작업을 하시는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말에 항상 나가서 현장 작업을 하기도 하고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업무에 방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좀 그런 고충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 배관이 꺾이는 부분에서 부하가 돼서 터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배관 하나가 가격이 1,000원도 안 하는 그런 부속이거든요. 처음 이제 시공을 할 때 당시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이 부분이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체결을 좀 더 했더라면 이 문제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인데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 거의 손바닥 크기도 안 되는 그 부품 하나 때문에 몇 명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건물 전반에 있어서 이런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설계해야 되고 잘 지어야 되고 건축주가 이걸 잘 인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사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슷하게 엄청 여기도 뭐 엄청난 작업자분들이 와 계시네요. 지금 이 현장은 집수정 펌프가 고장이 난 상태여서 저희가 보수를 진행했던 건이고요. 되게 빈번한 것 같아요. 집수정 펌프 고장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 타 건물들도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들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이 건물은 지층에 이제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층 임차인 내부 공간이 이제 바로 옆에 네. 이제 저희가 열어볼 수 있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집수정 내부에 일정 이상 수위가 차오르게 되면 저희가 펌프로 이제 물을 내보내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펌프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이 차올라서 지층 임차인 이제 내부 공간까지 영업장까지 이제 물이 흘러 들어가서 이제 또 이것도 또 밤에 급하게 이제 수배를 해서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는 이걸 업이라고 하니까 밤에도 뭐 가고 신경을 쓰지만 본업이 바쁘신 건축주분들이라면은 굉장히 난처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는 강남이나 서울에 좀 굉장히 그래도 고가의 좀 주요 지역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근처에 계시면 다행이시겠지만 다른 지역에 계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가족 단위로 좀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그 한 명 한 명의 인력들이 되게 부가가치가 높은 분들이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기에는 가성비가 안 나오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재 대리가 대신 좀 고생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좀 어떻게 됐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체를 불러서 우선 이제 당연히 펌프를 교체를 해야겠죠. 교체를 했고 원인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아니나 다를까 기름때와 이제 이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응고되고 배관 쪽에 걸리다 보니까 펌프에도 옮겨 붙고 하다 보니까 펌프가 노후가 되고 파손이 된 상태였습니다. 원인이 그런 원인들이 있죠. 음식점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펌프를 교체를 했는데 수리가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또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요? 일정 수위가 차면 이제 물을 외부로 이제 흘려보내는데 흘려보내는 배관까지 막혀 있더라고요. 이물질 등등으로.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배관에 볼 아닌가요, 이거는? 거의 저희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고장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었고요. 이게 기름때들이 이렇게 굳어서 돌처럼 막히죠. 기름때도 있었고 여러 이물질도 있었고요. 수세미도 있네요. 여러 가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관도 통째로 교체를 했고 이쪽 펌프도 보시면 때가 엄청 응고된 게 보이시죠? 바로 교체를 했고 이렇게 체결도 다시 했고 이쪽 나가는 배관도 제가 다시 교체하고. 파손된 배관을 떼고 다시 체결 후 이렇게 마감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집수정 관리를 저희가 매일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수도 설비 하시는 분들도 그 집수정에서 뭐 하루 종일 대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유지방 분해제라고 하죠. 네. 기름때 같은 것들을 이제 응고가 되고 누적이 되면 파손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분해시켜주는 약품이죠.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부어주는 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관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점 같은 경우는 뭐 기름이던 배관이 막힐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할 때 보수에 대한 특약 같은 것들도 이제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번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 이렇게 소유자가 뭐 바뀔 때 되게 문제들이 한 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짚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예상도 했을 거고 바로 즉각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도 했을 거고 뭔가 임차인과의 그런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했을 텐데 이게 저희가 소유권이 이전된 지 거의 한 1년도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들이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 참 같은 한 건물인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수도 배관 누수 문제, 두 번째 집수용 펌프 고장 나서 이것도 물과 관련된 문제고, 세 번째도 누수죠. 맞습니다. 건물은 역시 물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례일까요? 이번에도 처음 보는 케이스였는데요. 이번에는 승강기죠. 이쪽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승강기 피트입니다. 승강기 맨 아래층 바닥이죠. 이쪽 보시면은 까맣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바닥이 아니라 물이 찬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가 사실 승강기를 열어보진 않잖아요, 직접. 그렇죠.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에서 뭐 짧게는 매달, 네. 아니면 길게는 뭐 분기별로 이제 방문 점검을 해주시는데 이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오신 거죠. 제가 이제 건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승강기 피트에 물이 찼다. 이거를 좀 빼야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승강기 이용에는 문제가 없나요? 다행히 승강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물이 이제 계속 차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매년 승강기 법정 검사가 있죠. 이제 그 검사 시에 바닥에 진출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이제 검사 불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불합격도 받을 것이고 뭐 이게 수위가 좀 더 차오른다면 부품에도 당연히 손상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승강기 부품이 또 굉장히 비싸거든요. 맞습니다. 초고가의 부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모르는 것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저희도 원인 파악도 해야 하고 일단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업체 수배를 해서 양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차기 바닥에 설치하고 이게 물이 이렇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엄청 많았고요. 얼마나 있던 거예요? 저희도 이제 뭐 양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펌프로 한 30분 정도는 빨았던 것 같고요. 이건 물을 빼고 난 사진이죠? 네. 거의 빼고 바닥이 허옇게 갈라진 게 보이네요. 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이 양이 엄청 많죠. 이렇게 보니까 바닥이 아니라 물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꽤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업체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집수정에서 흘러들어온 흔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왜냐면 저희가 이전에 펌프 교체도 했었으니까 바로 그 옆자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입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승강기 피트 쪽을 벽면이랑 바닥이랑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벽면에서는 흘러내리는 흔적이 아예 없고 천장에서도 아예 없고, 그런데 이제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고 그렇게 현장을 보고 있는데 업체 측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지금 바닥에 방수층이 있는데 그 방수층이 깨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방수층이 있어야 되는 위치가 아닌데. 네, 맞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방수 작업을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닌데요. 지금 이 건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깨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위에 방수층을 만들어 놨었던 거죠. 그럼 그 이전에 이미 누수가 바닥에서 이제 물이 올라오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실시간으로 물이 차오르는 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네. 승강기 업체 점검 때 방문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얼마나 좀 차올랐는지 원인을 특정해야 저희도 그에 맞는 시공을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 점검 때 확인 후 그에 맞는 시공 방식으로 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얼마 안 돼서 저도 처음 봤네요, 이 사례를. 알겠습니다. 건물 하나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건물을 지을 때도 뭐 정말 뭐 하나부터 뭐 10개가 넘는 20개가 넘는 그런 공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 공정들마다 진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둘러붙고 그 한 명 한 명의 터치가 디테일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보수하는 경험치가 되게 많이 쌓였는데, 그래서 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건물주분들도 숱하게 접하는 내용이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지만 최근에 건물을 매입하셨거나 조금 직접 관리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게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거를 조금 유념하셔서 본인 건물들을 좀 운영하실 때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재들이 그래도 저희 채널에 두 번째에 나와서 고생했는데 다음에 또 나오셔서 좋은 얘기 해주시고,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